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정말 믿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던 적 말이에요. 분명 처음에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배신의 순간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감에 그치지 않아요. 나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 내가 너무 쉽게 믿었나?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을 믿는 일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의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뒤에서 험담하거나 제가 힘든 상황일 때 등을 돌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상처는 정말 컸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었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내 편인 척하면서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만 잘 알아두면 미리 경계할 수 있고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을 대처하는 방법과 스스로를 지키는 팁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많은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칭찬과 비난을 섞어서 한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칭찬과 비난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다가오며 칭찬으로 시작하죠. 너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 성과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 같은 말을 해서 당신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건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식으로요. 이런 방식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한편으론 인정받았다는 기분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낮추면서도 마치 자신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조언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비난은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거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칭찬과 비난이 섞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나치게 친밀하게 굴며 비밀을 캐내려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지나치게 친밀한 척하면서 당신의 비밀을 알아내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친구니까 뭐든 말해도 돼. 내가 진짜 너를 이해해 같은 말로 당신의 신뢰를 얻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려 해요. 처음엔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것처럼 보여서 당신도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죠. 문제는 이들이 그 정보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리거나 심지어 당신과 갈등을 일으킬 때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털어놓은 고민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약점을 잡아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지나치게 친밀한 척하며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비밀을 억지로 캐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3. 뒤에서 험담을 한다. 세 번째 특징은 겉으로는 당신을 응원하면서도 뒤에서 험담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당신 앞에서는 언제나 웃으면서 너 정말 최고야. 나는 진짜 내가 잘 되길 바래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본심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뒤에서는 당신의 행동을 왜곡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죠. 이 특징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겉모습만 보고 당신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험담 때문에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단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관리하거나 필요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위기 상황에서 본심이 드러난다. 네 번째 특징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다가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본심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당신을 탓합니다. 이건 너도 잘못했잖아. 난 이 정도면 충분히 도운 거야 같은 말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하죠. 또한 당신이 실패하거나 약해진 순간에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거나 당신의 실패를 이용해 본인이 더 돋보이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감춰져 있다가 위기 상황에서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모든 걸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다섯 번째 특징은 항상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성공하면 내가 그거 하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라고 말하고 당신이 실패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라고 탓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고 책임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특징은 특히 일이나 프로젝트를 함께할 때 두드러지는데요. 공은 자기 것이고 실수는 당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소결론 경계와 관찰의 중요성. 이 다섯 가지 특징을 알고 나면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이 처음엔 미묘하게 느껴지더라도 반복될수록 패턴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상처받지 않도록 경계하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편인 척하며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봤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나 자신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는 상처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너무 빨리 마음을 열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과도하게 친밀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잘 맞는 것 같아. 난 너를 정말 믿어 같은 말을 하며 빠르게 신뢰를 얻으려 하죠. 이럴 때 중요한 건 그들의 말과 행동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신중하게 관찰하며 시간을 두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빨리 믿으면 나중에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시간을 통해 쌓아가는 것이고 상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와의 대화에서 일관성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처음부터 민감한 정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초반에는 가벼운 대화와 경험을 공유하며 관계를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상대의 행동과 말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세요. 이들은 종종 당신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거나 당신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과 행동을 곱씹어 보면 교묘하게 비난이나 조롱을 섞기도 하죠. 이럴 때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의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상대가 정말 나를 돕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통제하려는 건지, 칭찬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또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태도로 접근하고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의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겁니다. 때론 내 감정을 한 발 뒤에서 바라보며 그들의 말에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3.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종 당신의 감정과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통해 당신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선을 긋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내 비밀을 캐내려고 한다면 그건 나만 알고 싶은 부분이야 라며 정중히 거절하세요. 지나친 요구를 할 때는 그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라며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막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4. 나 자신을 믿고 지지하세요. 내 편인 척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깎아내리거나 비난을 교묘히 섞어 말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잃게 만들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말보다 나 자신을 믿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세요. 나는 내 기준대로 잘하고 있어. 그들의 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 이런 자기 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이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도록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내가 잘한 일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작은 성취라도 일기를 써서 기록하거나 내 강점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응원하다 보면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정보 공유를 제한하세요. 이들은 종종 당신의 약점이나 민감한 정보를 활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특히 내 고민이나 약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세요. 만약 내가 한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흘러나갔다면 더 이상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을 용기를 가지세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관계를 끊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대가 끊임없이 나를 이용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이런 관계를 끝내는 것이 나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때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며 천천히 연락을 줄이는 방법. 정중하게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선을 긋는 방법. 극단적인 경우 완전히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때로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편인 척하며 배신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신중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무엇보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 편인 척하면서 결국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기 쉽죠.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다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마저 생기기도 해요. 저도 그 감정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상처를 통해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떤 관계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지세요. 관계를 끊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불편한 선택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그 누구도 그것을 흔들 권리는 없어요. 혹시 지금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주변에 나를 응원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작은 힌트라도 얻어가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쉽지 않지만 그만큼 성장과 깨달음을 안겨주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채널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준비할게요. 여러분의 하루는 충분히 소중하고 여러분 자신은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그럼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